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문열의 대표적인 단편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쓰여져 있으며 한국의 굴곡진 현대사를 초등학교 학급이라는 작은 사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1987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59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자유당 독재가 아직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해, 석대가 물러난 지 얼마 안 되어 4.19 혁명이 있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병태가 과거 일을 떠올린 시기는 군사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시작된 중학교 입학 후 26년 후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한병태는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던 최 선생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장례식에 학급장을 했던 엄석대도 참가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가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한병태는 아버지 자천으로 가족 모두 서울에서 시골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유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며 명문 초등학교에 다니던 병태는 시골 학교로 전학을 해야 했고 시골 학교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는 아이들도 서울 학교 선생들과 달리 이곳 선생님들의 학생들에게 무심함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전학한 지 얼마 안 돼 병태는 무척 특이한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전학한 학급의 급장인 엄석대는 병태보다 2살이나 더 많고 공부도 전교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는 5학년인데도 전교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아이로 학교의 모든 아이들은 석대를 두려워했고 학교의 모든 대소사는 석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담임을 비롯한 교사들은 석대를 훌륭한 아이로 평가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석대는 폭력과 회유를 섞어가면서 학교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대는 자기 학급에 새로 온 병태 역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병태는 석대의 독재에 반감을 품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론 병태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급장 선거도 석대의 손아귀에 있었으며 심지어 서울 모범생 출신이라는 병태는 공부에서 석대를 이기지 못해 등수에서 밀려났습니다. 석대를 고발할 기회를 노렸지만 교활한 석대는 병태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지만 직접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학교에 아버지의 라이터를 가져와 자랑했습니다. 몇 시간 지나고 그 그분은 풀이 죽은 모습이 되어 있었고 병태는 그것을 보고 석대가 라이터를 빼앗았음을 짐작하고 선생님에게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석대는 그것을 눈치채고 선수를 쳐 라이터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선생님에게 학급 전체가 엄석대 행위에 대한 무기명 고발장을 쓰게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아이들은 병태의 잘못만 일러바치고 석대의 잘못은 아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석대는 학생들을 시켜 병태를 더욱 괴롭히고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병태는 교사들조차 그의 이야기만 나오면 골칫거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힘든 학교 생활을 이어가면서 성적도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병태의 석대에 대한 도전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뒤에는 처절한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어느 날 병태는 미화 시간에 창문을 닦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창문을 닦아도 석대는 꼬투리를 잡으며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부들이 모두 하교한 뒤에도 혼자 남아 외롭게 창문을 닦다가 눈물을 흘리고 해가 서산으로 내려갔을 때쯤 석대는 가도 좋다고 유리창 청소 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병태는 패배를 인정하고 석대에게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석대는 병태의 항복 전까지 불공정하던 싸움 권력 서열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석대에게 겁먹어서 병태의 서열이 실제 싸움 실력보다 더 위로 서열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석대는 병태를 다른 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당번, 서툴짓 등에서 제외해주는 이례적인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사실상 넘버2로 올려준 것이었습니다. 석대가 준 달콤한 특권으로 교사들에게도 모범생으로 여겨지게 되고 점차 그부들과 동화되었습니다. 떨어진 성적은 다시 상위권으로 올랐습니다. 미술 시간에 석대의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서툴짓을 스스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태는 수학시험 시간에 석대의 측근 박원아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합니다.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시험지에 자기 이름을 지우고 석대의 이름을 썼습니다. 병태는 원아를 찾아가 추궁하였고 원아는 망설이다가 석대의 부정행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석대는 감옥불로 자신의 대리시험 서틀을 두고 있었고 이들과 시험지에 이름을 서로 바꿔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실력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 1등 행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상위권 성적에 속한 병태는 한 학기 동안 석대에게 저항하느라 다른 한 학기 동안에는 사소한 서툴짓을 스스로 해서 대리시험 서틀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이런 부정행위가 벌어지는 걸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기 점수를 석대에게 전부 주어야 할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미술은 빨리 그리기만 하면 2장을 그릴 수 있으니 시간 손해는 있었지만 점수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병태는 이러한 사태를 교사들에게 고발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모르는 척하기엔 찜찜했고 고발했다가 예전보다 더한 왕따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라이터 사건의 실패를 겪었기에 일단은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석대가 다른 상위권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학급 2등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며 석대를 제외한 그부들 중 유일하게 전교 10등 이내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날 오후에 석대가 벌인 시험 뒤풀이에 따라가야 했기에 선생님에게 고발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이유였습니다. 석대는 뒤풀이를 거의 병태를 위한 자리로 만들었으며 여기 참석한 10명 정도의 아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거나 용돈으로 군것질거리를 사오게 하고 모닥불용 장작을 주우라고 보냈습니다. 어느 버려진 공장에서 병태는 또다시 권력의 맛을 보고 석대의 체제에 안주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 학년이 바뀌었습니다. 병태와 석대는 6학년 때도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새로 부임한 젊은 남자 교사인 김 선생이 담임이 되었습니다. 급장선거 때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석대를 뽑고 김 선생은 학급 자체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총 61표 중 무효표 하나와 석대 본인의 표를 제외한 59표 전원 일치라는 결과를 본 김 선생은 재투표를 지시합니다. 다른 후보 총 9명이 나왔지만 석대와 학생들이 손을 써 타 후보 9명에게 단 한 표씩만 주고 석대에게 51표를 몰아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선생은 석대를 급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뭔가 꺼림직함을 느낍니다. 김 선생은 문제가 어렵다 싶으면 석대에게 앞으로 나와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김 선생은 명색이 2년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우등생이 정작 수업 시간 중 문제풀이 시간에는 몰라서 쩔쩔매는 것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두 과목은 수월하게 잘했으나 다른 건 전혀 풀지 못하는 것이 더욱 의심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담임교사가 아닌 석대에게 청소검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검사받았습니다. 김 선생은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자기가 잘 알아서 하는 학생이다. 성적도 1등, 청소도 1등, 운동도 1등인 학생이다. 석대 학급은 모든 1등 학급이다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석대 역시 김 선생이 자신을 날카로운 눈으로 의심하는 걸 눈치채고
주먹을 날릴 일이 있으면 눈 흘김으로, 눈 흘김할 일인 웃음으로 바꾸고 아이들 상대로 삥뜯기를 중단하는 등 선생의 감시망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시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대리시험을 그만두어 성적이 하락하면 전교 1등으로 쌓아온 명성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온 담임 김 선생은 기존의 교사들과 달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새 학년이 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치른 새 학기 첫 일제고사에서 김 선생은 석대가 부정시험을 치렀음을 직감하고 채점이 끝난 시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석대를 교단에 엎드려 뻗치게 하고 몽둥이가 부러질 만큼 무지막지한 체벌을 가했습니다. 석대는 이번에도 전교 1등을 차지했으나 상위권 대리시험 과목인 수학, 국어 등에서 갑자기 낮은 점수를 받고 병태를 포함한 나머지 학생들과 같이 전 학년 10등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석대의 시험지에서 다른 이름이 먼저 쓰였다 지워진 자국을 김 선생은 발견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매질을 버티던 석대도 마침내 교실 바닥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린 듯한 김 선생이 증거로 보여주는 시험지를 보고 결국 석대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되도록 너희들에게는 손을 안 대려고 했다. 석대의 강압에 못 이겨 시험지를 바꿔준 것 자체는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너희들의 느낌이 어떠했는가를 듣게 되자 그냥 참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들의 몫을 뺏기고도 분한 줄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것도 한 학급이 우등생인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맛보게 될 아픔은 오늘 내게 맞은 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모두 교단 위에 손들고 꿇어앉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성하도록. 김 선생은 그렇게 석대를 물리친 아이들에게 인기 있던 책인 존 피츠제러드 케네디 대통령의 저서로 유명한 용기 있는 사람들을 선물한 다음 학급이 아이들한테 그들을 굉장히 치켜세우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앞으로의 삶에서도 역시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라고 자극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1959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자유당 독재가 아직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해 석대가 물러난 지 얼마 안 되어 4.19 혁명이 있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4.19 혁명은 1960년 3월 15일부터 1960년 4월 26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이승만 정권의 불법적인 장기 집권 및 독재 정치의 도전으로 인한 탄압, 3.15 부정선거, 김주열 열사의 사망, 정치 깡패를 동원한 이승만 정부의 고려대학교 4.18 학생 시위 진압 등이었습니다. 4.19 혁명의 목적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주요 인물은 이승만 대통령, 이기분 국회의장, 홍진기 내무장관, 장면 부통령, 윤보선 민의원 등입니다. 참여 인원은 10만 명 이상으로 사망 186명, 부상 1,500명입니다.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및 하와이 망명, 이기붕 일가 자살, 허정 가동 내각 출범, 대한민국 제2공화국 수립, 장명 내각 출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독립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열은 1948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에서 아버지 이원철과 어머니 조남현 사이에 3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새아곡이 당선돼 등단했습니다. 이후 능란하고 교양적인 문체와 다양한 작품 세계를 지닌 소설들을 발표해왔습니다. 1980년대의 명실상부 대표 작가로 꼽히며 우파적 정치 성향 역시 여러 측면에서 주목받아 왔습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사람의 아들, 젊은 날의 초상, 황제를 위하여,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불멸, 그의 겨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사로잡힌 악령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스탈린 정권에 빗대곤 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권력의 형성과 몰락 과정을 초등학교 교실이라는 축소되고 집약된 공간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어느 정권에 빗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석대의 잘못을 가리고 처벌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병태는 석대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석대와 병태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